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채널에서 그때 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가장 북한에서 고생했던 생생한 기억을 정말 다큐처럼 하나의 영화로 풀어내서 저도 운전할 때 가끔 듣다 보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 배감 언니 김선녀 씨를 또 제 채널에 모시고 우리가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 자리에 다시 초청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이럭저럭 좀 바쁘기도 했고 뭐 조금 자영업 한다고 해가지고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주제인이 많침 제가 한번 좀 질문 좀 해볼게요. 네. 북한에서 일을 하셨죠? 했어요. 월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딱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화폐 교환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1,800원인가를 탔었어요. 몇 번 탔습니까? 딱 한 번 탔어요. 딱 한 한 번. 번. 화폐 교환을 해서 첫 월급으로 준 건데 그게 인생 첫 월급이고 마지막 월급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그 다음 달부터 그 월급이 다시 양말 한 컬레 값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의미가 없었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럼 고등학교 졸업해서 처음 갔던 직장에서 한 번도 월급을 받아보진 못했나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387 군부대라는 이제 보위대인데 군부대예요. 군대들이 복무하는 군부대인데 거기서 민사 사람들을 써가지고 여자애들 금방 졸업한 애들 20대 미만 애들을 써가지고 군무대에 보위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탄 착용해가지고 제복이라는 것도 입고 이제 총기를 만해가지고 이제 5명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3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월급이 없었어요. 월급은 뭐 우리 사람들이 월급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단 그 직장에 들어가면 배급을 주는지 뭐 복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복지가 이게 복지라고 하는데 시간을 얼만큼 잘 받을 수 있는지 이것만 잘 되면 사실 로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 시당초 월급 개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3년 내내 월급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3년 내내 거기에 지금 보위대에는 여성들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자애들만 제 또래 여자애들 5명이 있었어요. 그럼 그 5명 모두가 월급을 제대로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지금 3년 동안, 뭐 4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월급은커녕 원래는 배급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몰아서 주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잡곡, 감자나 보리 이런 거를 한 달에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농장밭에 가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서 네. 얼마, 네 1년 식량이다 이렇게 써서 이제 그거를 주는데 네.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 받았어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군대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군대 식당에 가서 밥을 이제 날라다 먹고 거기서 숙식해주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무기고에서. 그 방에서 먹고 자고 근데 거기서 주는 밥도 사실 우리 20대 애들은 아무리 여자애들도 좀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자라서 항상 이제 밖에 나가서 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우리 또 따로 해먹고 이랬었어가지고 배급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때 3년 하고 그만뒀는데 살짝 현실 체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도 월급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생각하거나 이거 잘못됐네 라는 어떤 문제의식이 북한에서는 생겼나요? 그때는 사실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어찌 보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쇠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 있을 땐 그 쇠뇌라는 자체도 몰랐고 그냥 대대로 내려오면서 북한에서 뭐 이런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건 없고 일단 어떤 직장이든 사적인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직장이면 진짜로 땡긴 직장이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에 뭐 산에 가서 약초를 캐든 뭐 부업을 하든 돈을 벌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많이 내는 게 좋은 직장이었고 그 사회의 그 월급 제도라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오면 우리가 뭐 하루 일할 때 혹은 1시간 일할 때 최저 임금을 맞춰줘야 된다. 맞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일한 것만큼 당신에게 이만한 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이거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죠? 저는 와가지고 지금도 항상 느끼는 게 경기가 안 좋다고 다들 네. 얘기하잖아요. 저는 항상 경기 안 좋으면 얼마나 안 좋은데 나는 아직 먹고 살만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경기 안 좋아도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일한 것만큼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욕먹을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북한에서는 일을 죽어라 해도 아빠들은 진짜 죽어라 일해도 월급은커녕 이제 배급 하나 보고 일을 하면서 가정일은 아예 돌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다 부모님들이 하고 애들이 학교 갔다 토끼풀 뜯어오고 엄마 따라 산에 가서 풀 뜯고 이러다 보니까 아빠들은 집안일을 할 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못 봤으니까 여기는 노력만 하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잖아요. 그걸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연으로 인해서 뭐 지진이 나거나 코로나처럼 그렇게 역병이 돌지 않는 한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 옛날처럼 잘 살지는 못해도 풍족하지 못해도 아직은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옥에 갔을 때는 또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행 감옥에 엄청 만연하다고 하던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심령에서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처음에 왔을 때 언어가 막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있다가 어찌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냥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일단은 그냥 금토라도 집에 가서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갈 때는 요만큼의 희망이 있었어요. 진짜 큰 희망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가 탈북할 때 탈북했다 잡혀서 북송되면은 어떤 사례였고 고역 치르고 온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제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현실감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듣기만 했을 뿐 내가 당해는 보지 못했지만 기대치는 낮았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뭐 나는 지은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일단 쳐맞고 뭘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살아서 나오겠지. 그래서 얼추 3년을 잡았어요. 그래도 내 땅이니까 이러고 갔는데 이제 딱 단동 다리를 넘자마자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닌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고, 그러고 이제 차에 탈 때부터 이제 발로 걷어차고, 그다음 차에도 타면 우리 그냥 차 바닥에 다들 그냥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뭉쳐 앉아야 돼요. 최소한 자리를 최적화해야 되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이제 보위부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들어가면 짐 검사하고 신체 검사를 하는데, 뭐 그땐 그건 다 알고 들어갔어요. 알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제 다 먹고 얼타리 하고, 남자들 있는 데는 그 뭐 보위소장인지 하는 사람인데 이제 짐 검사만 하고, 얼타리 할 때는 그나마 여자분이 와가지고 다 하셨어요. 그 일회용 우리 치킨 뜯는 장갑 끼워가지고 그거 이제 돈 안 넣었는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이제 띨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또 같은 여자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 이제 배치돼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는데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먹고 나오는 게 니갈라들이 아무리 안 먹고 버텨봐야 일주일이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해서 이미 뺀 사람들도 있고 들킨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 단계에 온 건데, 떡 묻은 돈을 지금 채려고 그러는 거야. 더러워. 그 단계에 온 건데, 그때 제일 수치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들어와서 뒷간 검사하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뒷간 검사를 우리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쐈으면 그 옆에 사람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창문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 보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로 씻지도 않고 그걸 바로 삼키는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그게 실감이 안 나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면 그게 진짜 목숨줄이에요. 단 한 장 1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삼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행여나 해가지고 나오면 다시 울타리 벗겨요. 다 벗으라고 해요. 근데 거기 들어오는 개요원이 감옥 그 담당하는 애인데 걔가 제 동생보다도 더 어려요. 20살, 23살? 그렇다면서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걔네가 들어와서 이 갔나 저 갔나 하면서 아예 올타리 했어요. 아예 올타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담요라고 허겁지겁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걸 주는데 그걸 줘서 뭐해. 그걸 주면서 이렇게 재가지고 이렇게 앞에 서요. 이렇게 집에서 말이 샤워 함지 모여 가잖아요. 엄마가 등 밀어주는 것도 창피해하는 나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20살짜리 너무 입술을 깨물어가지고 나간다면 이렇게 막 이러고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게 알려요. 그러면 이 개갈라들이 창피한 건 알아가지고 그러면 왜 도망쳐가지고 왜 나라로 배반해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이런 니갈라들이 자처한 기지.
네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하니까 그때가 제일 너무 분했어요. 그때가. 그러고 이제 각 도에 가잖아요. 그 부천이랑 부천 경찰서에 왔어. 담당 형사를 분배 받아가지고 그 형사가 다시 이제 또 재조사를 해요. 또 볼게요? 근데 그 재조사를 하는데 나갔는데 그나마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가 와서 밥 먹고 뭐 했는데 엄마가 아무래도 좀 봐달라고 뭐 했었나 봐. 그러니까 막 이간나 저간나고 때리진 않는데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 남자 근데 반항을 할 수가 없어. 거기서 뭐라고 하면 형량이 안 좋아지거나. 그치 걔 펜에 살아야 따라가지고 되는데. 내가 이게 달라지니까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서 그거를 당해야 돼요. 그냥 이러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별거 가지고 꼭 뭐 이렇게 수줍어 한다는지 뭐 어쩐다는지 이러고 있는 그런가. 거예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느꼈던 게 일단 죄를 지으면 사람 의미를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고 내가 배고파가지고 탈북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했던 게 과연 죄가 맞나? 이 생각이 그냥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 살면서 인권, 여성의 인권 이런 얘기는 당초에 들어도 못 봤고 그런 걸 당하면서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이 이렇게. 나라에서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 오니까 얘기하잖아요.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으니까 더 분한 거죠. 아마 그때 그거를 알았으면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북한 감옥, 아니 북한에서 그 간수하거나 경찰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그 짓거리하고 그리고 집구석에 들어가겠죠. 그러고 이제 또 밖에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뒤로 이제 또 뭔가를 돈 받아요. 받고. 네. 잘 챙겨준다는. 그러니까 아내랑 바깥이랑 연락이 안 돼요. 그 중간에 개업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밖에서는 자기가 잘 돌봐준다고 해놓고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딴짓하고 그러고 이제 뭐 그냥 뭐 좀 먹이려고 줘도 뭐 맛있는 건 자기나 먹고 나머지는 주고 이런 걸 하니까 안에서는 모르잖아요. 뭘 들여보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막 안에서 막 쪽지 써서 보내요. 엄마들이 아무리 안 먹고 반찬을 뭘 해줘 보내도 우리가 못 받으니까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거 쪽지 써서 어떻게든 팬티 서박에 넣어서 보내고 브라 짬에 넣어서 보내는데 또 가져가면 얘네 속옷까지 다 검사를 해요. 추잡한 네, 새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속옷을 교환해 주거든요. 밖에서 음식이랑 들여오고. 그러니까 속옷 가져올 때 밥 한 끼라도 주려고 부모님들이. 근데 그거 밖에 거를 들여올 때랑 여기 거 나갈 때 걔네 앉아가지고 여자 팬티 거의 입었던 거 그거 이러고 혼설 이러고 뒤지고 있어. 쪽지 나올까봐. 뭐라고 썼는지 나. 그리고 이제 딱 튀우면 그다음엔 이제 죽는 거죠. 그 우리 한 방에 3명에서 4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 사람들 다 밥 못 먹어요. 밥 가지고 해보는 밥 안 거네. 줘요. 네.